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6월 3일 토요경마 입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첫 주 경마입니다만은 어떻게 분위기는 월말 경마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 편성 자체도 혼전 편성 난타전 레이스가 많고 또 대박 배당이 터질 레이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 개의 특별 경주와 또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대상 경주, 특별 경주가 많이 열리는 날에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하고 고배당이 터져 왔거든요. 이번 주 편성 자체가 터지는 판때기로 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역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승부 막건으로, 승부 경주로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략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고배당 가능한 레이스를 승부처로 노리고 합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엘란, 5번마 슈퍼트루퍼, 6번마 사커글로리 이렇게 세 마리가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이고요. 안쪽에 2번마 자비동행도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편성입니다. 4번마 엘란을 먼저 주목을 합니다. 5월 4일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좀 주춤주춤했음에도 뒤로 후위권까지 전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 탄력이 정말 상당히 날카로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28일 경주 주행심사 때는 이 모래를 맞으니까 쫓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뒤로 밀렸다가 그대로 그냥 불합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5월 4일 주행심사 내용은 모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4월 28일 날 보여줬던 주행심사 내용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걸음발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마 엘란은 오늘 편성을 너무 약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는 4번마 엘란을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고배당 관심 마필로서는 이 7번마 영원한 순간을 주목합니다. 자, 이 마필은 2월 5일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고 또 현장에서 소스도 나왔던 마필입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탔어요.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빠이 쥐어짜고 그게 전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 경주에서는 이게 원래 깜빡이로 팔렸어도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5월 6일 직전 경주를 보니까 5착을 오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6마리 정도가 우르르 떼거지로 뭉쳐 들어왔던 그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 몰고 나오다가 갑자기 좀 착지 불량으로 주춤주춤했잖아요. 그러면서 전개가 밀렸다가 계속 외곽을 두면서 거리 손해를 많이 보면서 자리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끝걸음 달리기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좀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복귀가 되죠. 그래서 7번마 영원한 순간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인기 순위가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 7번마 영원한 순간은 배당마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인기 마필 중에 신마 중에는 4번마 엘란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배당마로서는 7번마 영원한 순간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동틀대, 2번마 탑나킹, 그리고 7번마 미래 등불,
또 외곽의 10번마 컴플리트 하이, 이런 말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1번마 동틀대라는 마필은 두 번의 실전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4월 15일 데뷔전에서 뭐 저부당이긴 했습니다만은 단통 막건, 바치로 막건 없이 단통 막건만 찍어 먹었고, 직전 경주도 이 3복 승식으로 공략을 해서 4.2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두 번 연속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오늘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1번마 동틀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2착을 지켜내지 못하고 3착에 머물렀던 부분은 분명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복귀 내용이에요. 7번마 미래동뿔이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12월 24일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기록이 1분 00초 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주로 자체가 굉장히 빨랐어요. 평상시보다 한 2초, 3초가량 기록이 더 빠르게 나왔던 그런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배당판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사실 이거를 뭐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무시는 할 수 없지만은 요거는 충막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히비키를 대가리로 그냥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던 그 레이스인데, 가만 보면 미래동뿔이 떴던 직전 경주 편성은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돌격이라는 마필이 지지난주였습니까? 아주 널널하게 대가리 쳤고, 또 4착을 했던 다이스킹이라는 마필도 그 다음 경주 입상을 했죠. 그리고 또 5착을 했던 보석상자도 지난주에 또 대가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동뿔이 떴던 직전 경주 편성은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다는 겁니다.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직전 경주는 출전 공백이 16주, 좀 길었죠. 그리고 상대 선행마가 워낙 빨랐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보이질 않아요. 뭐 안쪽이 2번마 탑나킹 정도가 게이트 이점으로 좀 앞선을 가볼 수 있겠는데, 7번마 미래동뿔이 여기서는 그냥 단독 선행 뽑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마 미래동뿔은 오늘은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감량기수가 안장이 올라왔어요. 무조건 강공 의지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외곽에 있는 10번마 컴플리트 하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순위 6위였죠. 인기순위 6위였을 때 고배당 충마 강하게 노리면서 고배당 충마로 놓고 21.2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마필은 2월 26일 경주에서 그때 이 고개가 좀 스타트가 좋지 못했죠. 고개가 들리면서 이렇게 뒤로 쭉 밀렸던 그런 레이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4월 2일 경주도 보면은 3차까지 왔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노렸는데 8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외곽을 돌았고, 또 결승선에서는 내추를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은 상당히 여력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10번마 컴플리트 하이, 10번마 컴플리트 하이도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1번마 동틀대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도 일단 어렵다고 봐야죠. 상대 선행마가 좀 빨라요. 그래서 1번마 동틀대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다. 관심 마필은 7번마 미래동뿔 하고요. 그리고 10번마 컴플리트 하이,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또 터지면 배당이 크게 엮일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로 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는 3번마 누리명가, 5번마 초롱마, 6번마 시스프마 위너, 2번마 세라칸,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그 다음 순으로는 뭐 8번마 빛나는 꿈이랄지, 또 1번마 시티 챔프,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한마디로 혼전 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마 누리명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주 어쨌거나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또 직전에 이겼던 마필이 창영 아니겠습니까? 창영은 또 지난주 5월 월말 경마에서
또 2차 입상을 성공했잖아요. 김옥순 기수가 기승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마 누리명가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강민은 이 3번마 누리명가도 의심을 해요. 사실 직전경주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전경주를 빼고 그 전에 4월 1일, 2월 25일, 또 2월 4일 경주를 보면 도무지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번만 누리명가가 오늘은 편성을 약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 것이지 이 마필 자체가 능력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5번마 초록마가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사실 직전 경주에 강민이 이걸 세게 읽어주질 않았잖아요. 워낙 그 편성이 허접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린 것이지 이 마필 자체가 무슨 카리스마 있는 능력을 지닌 마필은 아니잖아요. 매번 열심히 가서 깨진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과연 오늘 늘어난 1300 경주 거리에서 이게 인기마로서의 배당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 다 못 믿는 거예요. 6번마 시스프마 위너라는 마필도 직전 한 6마리가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레이스긴 했습니다만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강민이 이 마필이 그러니까 2월 11일 경주죠. 2월 11일 경주 뛰는 걸 보고 그 뒤로 제가 이거는 입상할 때까지 쳐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인기보다 팔리고 2번마 세라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 선입 전개를 붙여가면서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시스프마 위너 이런 마필과 한 6마리 정도가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인데 인기마로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자, 그래서 강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는 마필이 이 8번마 빛나는 꿈, 8번마 빛나는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4월 1일 경주에서 제대로 승부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좀 누팁으로 걸음을 남겼던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복귀 내용이고 4월 30일 경주는 그때 당시 강민이 이 뉴 하이타임의 수성 챔프를 그 21.7배였죠. 적중을 했을 때에 빛나는 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앞선에서 선행 선입 따닥으로 끝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오는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죠. 앞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3차에 머물렀다. 이렇게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원래는 직전경주 윤태혁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동화 기수로 갑자기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인마호흡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계속 외곽을 돌면서 자리도 못 잡았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하만식 기수 부산 경마장에 내려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부산 경마장으로 내려간 하만식 기수를 불러서 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빠이 승부를 한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8번마 빛나는 꿈. 오히려 1300 거리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는 8번마 빛나는 꿈이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강민의 관심 마필은 8번마 빛나는 꿈. 8번 빛나는 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인기 마필들이 다 부러질 수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그렇다면 복대복 막건까지 엮여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현장 변수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합니다. 우선 관심하는 8번마 빛나는 꿈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4번마 경주불패, 1번마 큐피드 레이디, 8번마 부이칸 이렇게 3마리가 인기바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4번마 경주불패는 데뷔 전부터 실전마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그때 티즈런이라는 마필과 마지막에 대가리 싸움을 들어가면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외곽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탄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축마로 놓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2.4배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17조 마방에 있는 진명불패라는 마필이죠. 1군에 있는 마필입니다. 그 진명불패와 부마 모마가 같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잠재 능력도 있고 또 마체 떠버리도 좋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도 강민이 노렸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은 뭐 전혀 없었던, 뭐 경주 전개 상황도 나쁘지 않았어요.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전개 상황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착밖에 안 됐는데 착차도 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4번마 경주 불패는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1200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뛸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자,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에서 좀 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마필이 많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를 극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경주 불패가 배당벌에 올 머리로 팔리지만 강민이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레이디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19주 출종 공백이 길어졌는데요.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그때 선행을 나서고 아주 넉넉하게 낙승을 거두는 경주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는 강민이 꺾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11월 26일 날은 선행을 나서긴 나섰는데 이 안쪽을 파질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외곽 선행 경합성 전개를 풀어가면서 무너졌던 레이스고, 그리고 1월 21일 경주에서는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을 나서고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감도 많았습니다. 1월 21일 경주가 그때 이신영 조교사가 200승을 달성했던 그 레이스죠. 이 큐피드 레이드가 이승 조교사의 200승을 책임져줬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1번마 큐피드 레이드는 14도 입장에서도 좀 특별하게 좀 의미가 있는 마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양 공백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요, 한 5위권 전개를 풀어가는데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선행이 전부였지만 휴양 이후에 재검 때 보여줬던 경주 내용은 의외로 뚝심까지 살아나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뭐 공백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여기서 가장 빠른 선행이죠. 그래서 1번마 큐피드 레이드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고,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전에 주행심사 내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마 큐피드 레이드가 오히려 경주 불패보다는 좀 더 매력 있는 마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정한 킹덤도 이 편성에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뭐 경주 전개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는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결승선만 들어서면은 내축으로 기대는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독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런데 4월 9일 경주를 보면은 계속 외곽을 돌아요. 계속 한 4위권 외곽을 뱅글뱅글 돌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타면 되는 겁니다. 내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는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4번마 정한 킹덤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인기 마필 중에는 1번마 큐피드 레이디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11번마 정한 킹덤이 이 도전권 마필 중에는 배당마라서는 11번마 정한 킹덤까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이런 레이스가 또 터지면 대박 배당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금소화, 2번마 큐피드 파크, 또 6번마 아르고 멜로디, 이런 말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다 못 믿는 말입니다. 1번마 금소화가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지만은 이게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강민이 볼 때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세라문드라든가 또 9번마 상하이 팡팡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되든 안 되든 앞선에 던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6번마 아르고 멜로디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앞장을 까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1번마 금소화가 직전 경주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정말 열심히 간 거거든요. 이빨 가서 깨진 겁니다. 과태금 10만 원을 먹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채찍 과다. 채찍을 너무 많이 두드려가지고 과태금 10만 원까지 먹을 정도로 한마디로 뽕을 뽑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린다.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어난 조건.
1억짜리 비싼 마필이고 향후 발전 기대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뭐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2번 큐피드 파크는 이 마체가 작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몸싸움에 좀 약합니다. 직전 경기도 선두 외곽 한 2위권 전개 상황에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는 끝걸음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몸싸움이 약하다는 거죠.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긴 했는데 인기마로 공략하기는 불안불안하죠. 이미 뭐 18전을 뛴 마필이고요. 뭐 딱히 더 나올 걸음은 없다라고 봅니다. 6번 아르고 멜로디가 여기서 선행 승부를 띄워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역시 모래에 대한 불안감. 모래를 맞으면 주행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5월 13일 직전 경기도 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좀 붙었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확 전개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미까지 밀렸다가 마지막 끝걸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전개 상황에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턱대고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6번 인기마 이 세 마리가 다 못 믿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복병마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고배당 관심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되는데 우선 외곽에는 10번마 세라몬드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한 3위권에서 한 2위권 쫓아가다가 그냥 끝걸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런데 3월 31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요. 초반에 선행을 하다가 붙들고 내주고 쫓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꾹 붙들고 들어가면서 여유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주파 기록도 1분 02초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외곽에서 가는 대로 붙들고 쫓아가다 보면은 묻어가다가 터뜨릴 수가 있어요. 또 문정균 기수 스타일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번만 세라몬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거의 뭐 안 팔릴 것 같아요. 거의 한 인기 순위 9위권, 10위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마필들까지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은 앞선이 아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 이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민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번 경주부터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고배당 복병이 있는데 그거까지 제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저배당 인기마 저배당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인기마들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중배당과 중고배당에 배팅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중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번마 싱크 오브미, 2번마 트루팀버, 3번마 천년호령 안쪽에 있는 이 세 마리 그리고 외곽의 10번마 네이티브 톰 이 네 마리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4마리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습니다. 1번마 싱크 오브미가 게이트는 일단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 그야말로 이빠이 뽕을 뽑았습니다. 아주 쥐어짜고 뽕을 뽑았어요. 1300 늘어난 경주거리 못 믿습니다. 이거 못 믿는 말이고요. 2번마 트루팀버라는 마필은 원래 강민이 직전 경주 놓고 가려고 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승부지가 굉장히 불안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강민 현장에서 말씀드렸죠. 승부가 없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1300 거리 정령 무난하고 직전 한번 땡겨뒀기 때문에 오늘은 승부 타이밍이다라고 강민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땡겨놓은 마필들이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들어가는 꼴은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깨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땡겨놓은 마필들은 배당팔이 인기만 1위로 팔리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필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워낙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몇 번 땡겨놓으면 또 막상 갈라 그래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2번마 트루팀버가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가 못해요. 안쪽에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자니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좀 빠르고요. 어차피 추입을 날라와야 되는 그림인데 인기 1위로 팔린다.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 직전에 안 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축막감은 아니에요.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외곽에 10번만 네이티브 텀 뭐 이런 마필들 직전에 1700을 뛰고 오늘 1300으로 경주거리를 내려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놈 인기바로 팔리면 그냥 땡큐입니다. 물론 1300이 적정 거리긴 합니다만은 3월 12일 경주도 보면 그때 당시 결승선 전방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다 결국 진 거거든요. 이렇게 좀 근성이 없는 마필들은요 강민은 세게 보질 않아요. 특히 오늘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리는 조건에서 인기마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3번마 천년호령이라는 마필은 기본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마필로 보는데 문제는 이 마필의 주행 악벽이에요. 내축으로 처박히는 그 악벽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조건인데 오늘은 안쪽에서 또 처박힐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모두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터집니다. 인기 마필들 다 부러지고 복대복 맞건도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셔야 돼요. 자, 강민이 이 고배당의 충마로 놓고 때리는 관리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그냥 꺾어드렸어요. 현장 내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승부 의지가 덜덜한 내용도 있었고 또 강민이 볼 때도 전개 상황으로 해도 안 되겠다 싶은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 자체를 꺾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관심 마필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부하는 복병마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복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인데요. 지금 아예 999 폭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도 몇 마리 보여요. 뭐 7번마 스피드코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착승 그 성적은 몇 등입니까? 8등입니까? 9등입니까? 그 정도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요. 착차가 없어요. 그냥 우르르르 2차권에서 우르르 우당탕탕 한 8마리 정도가 뭉쳐왔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7번마 스피드코어도 인기가 거의 뭐 11위, 10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정말 터지면 초대박 배당도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좀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막건을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이 2번마 투어로즈라는 마필인데요. 2번마 투어로즈는 웬만하면은 인정을 하고 공략합니다.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1월 22일 경주에서도 10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 때려 먹었고 2월 26일 경주도 뭐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고요. 3월 25일 경주는 2착을 입상했는데 그때 편성이 은근히 셌어요. 이 청담불패와 같이 뛰었던 그 레이스인데 경주 내용적으로 초반에 선행 싸움을 피하고 외곽 선임을 쫓아가면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25일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이게 걸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2번마 투어로즈는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경주를 가만 보면 발빠른 선행마가 대단히 많이 출전하고 있죠. 뭐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선행마 아닙니까? 뭐 1번마 카리스마 킨도 직전 경주 의외로 기습 선행을 나섰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또 4번마 드래곤 빌리지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이죠. 뭐 5번마 만보천라든가 6번마 너는 에이스도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고 7번마 잠룡도 또 데뷔 초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고요. 이렇게 발빠른 선행마가 많이 포진된 편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번마 투어로즈는
보내주고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마 투어로드는 여기서는 뭐 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마 투어로드를 인기 1위로 올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6번마 너는 에이스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다는 건데요. 최근에 상승세 정말 좋지 않습니까? 4월 9일 경주도 강민이 이거 대가리 세워놓고 5.2배 뭐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 적중을 했어요. 다만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물론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은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2월 11일 경주처럼. 근데 이렇게 발빠른 선행마가 많이 포진된 편성에서는 초반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힘을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의외로 전개 상황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깜빡이로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2번마 투어로즈는 머리로 놓고 가는데 6번마 너는 에이스의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2번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굳이 저배당 깜빡이에 공략할 이유가 없다. 의도적으로 좀 복병 마필들까지 좀 엮어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2번마 투어로즈를 놓고 후차권은 현장까지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400m 별정 경주입니다. 3세마리 있습니다. CHIA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마필들이에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강민이 주중에 이번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담 중량에 대한 변수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가 2번마 클리너 피어로 그리고 4번마 페나코바 또 외곽의 10번마 플라잉 챔프 이런 마필이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4번마 페나코바가 문제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문성 기수가 기승하면서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도 그야말로 만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이 이 4번마 페나코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죠. 책임지고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무조건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강민이 우려했던 대로 딱 그렇게 타고 깨진 겁니다. 자, 이번에도 4번마 페나코바가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강민의 승부 막건에 4번마 페나코바는 없습니다. 고배당으로 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3마리를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공략할 생각입니다. 5번마 킬리의 여왕이라는 마필이 최근 2번의 경주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담 중량이 3kg로 늘었는데 워낙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또 1400 적거리 도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게 인기도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민은 이 5번마 킬레의 여왕 여기서 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은 혈통적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자, 외곽에 있는 7번마 최고머니라는 마필도 지금 승분전에 바로 점핑 출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면을 당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인기 5위였는데 인기 5위 마필을 그냥 대가리, 묻지마 대가리로 놓고 21.4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를 연투를 때리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마필은 기본 자질이 있는데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달, 그러니까 12월 24일 경주를 치르고 바로 거세를 한 이후로 마필의 컨디션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도 상승세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1400 경주거리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7번마 최고머니는 거의 10마리 뛰는 중에 한 9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9위권, 8위권 이렇게 인기도가 될 것 같은데
강민은 이 마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이번 8경주는요. 대박 배당의 조짐이 보이는 레이스예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주는 좀 과감하게 질러야 됩니다. 과감하게. 좀 무식하고 과감하게 질러야 대박 막거를 챙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8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대가리, 승부지 관리 마필을 분명하게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철저하게 고배당을 때리는, 고배당을 조져먹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별정 경주 4세 이상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SLT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약한 암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3번마 골드웨이브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4번마 더킨실버, 직전 대상 경주 같이 졌던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립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2번마 마중물이랄지 또 1번마 모닝스카이랄지 이런 마필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텐데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이 그동안 인기마로 팔려서도 강민이 시원시원하게 꺾었던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4번마 더킨실버라는 마필은 2월 19일 경주 깜빡이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죠. 그때 동아일보배 암말 경주였는데 무조건 꺾었던 마필, 책임지고 꺾었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도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 그때 그 선거를 앞두고 3번 맞이 무슨 기념 그렇게 대상 경주 그렇게 이름이 명칭이 변경됐던 그 레이스죠. 그 경주에서도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완전하게 삭제,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피노누아를 강대가리에 놓고 골드웨이브에 그때 39.2배짜리를 압축 승부 막거를 때려 먹었던 바로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더킨실버라는 마필은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그게 전부입니다. 뽕을 뽑은 거예요. 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오늘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든 안 되든 강공 의지는 분명할 수밖에 없죠. 상금 규모가 있는데 여기서 안 갈 리는 없어요. 하지만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대끼리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냐.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더킬시버는 오늘 또 인기마로 팔리겠지만은 강민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3번마 골드웨이브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피노누아 후착으로 골드웨이브 39.2배. 정말 짭짤하게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51조 김호 조교사 마방에 있을 때도 강민이 또 45배였던 45배 정도 됐던 그 배당을 거의 한방성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 실전 배당을 때려보고 있는데 최근 경주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었기 때문에 스타트 자체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몰아서 1코너, 2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나서면서 그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자, 오늘도 안쪽에 1번만 모닝스카이, 2번 마중물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 대하시로 따지면은 3번만 골드웨이브가 느리지 않아요. 그리고 외곽 선입을 바짝 선행이 안 된다면 외곽 선입을 바짝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3번 골드웨이브는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 4번만 모닝스카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 이점은 좋은데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오늘은 53kg의 별정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지금 6번마 레인스카이 같은 마필은 직전에 모닝스카이에게 많이 졌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력이 1kg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반면에 모닝스카이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력이 3kg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셔야죠.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이기 때문에 1번마 모닝스카이의 조건은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이다. 2번마 마중물이 1억 원짜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최근 꾸준하게 자기 흐름을 띄고 있고 또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 31조 마방에 있었던 루비킨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1군에서도 정말 잘 떴던 그 루비킨. 그 루비킨과 이 마필이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뭐 외곽 있는 네인스카이니 뭐 럭키뮤직이니 이런 마필들은 뭐 바람을 불어도 신경 쓰지 않을 마필들이고요. 결국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4마리 싸움으로 배당판이 그렇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직전 경주처럼 4번 덕킨 실버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인기마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안쪽에 있는 이 세 마필에게 우선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경주예요. 뭐 특별하게 고배당이 터질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야 될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6월 3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오픈 1800m 별정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터키컵 특별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1번마 청담도끼와 4번마 돌콩이 깜빡이로 팔리는 편성이에요. 그 다음 순으로는 8번마 위즈스피드, 또 14번 히포크라네 이런 놈들이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어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1번, 4번의 깜빡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번마 청담도끼는 여기서 인정해요. 청담도끼는 게이트를 너무 잘 뽑았어요. 1번 게이트의 청담도끼의 전개는 너무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드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뚝심으로 뛰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1800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는 거예요. 직전 경기도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바로 2, 3위권까지 선입 전개를 끌어가면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 대가리 쳤던 뉴시타디라는 마필이 워낙 능력이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2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주 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1번마 청담도끼, 1번마 청담도끼가 작년 11월 달에 문화일보배에서 그 돌콩과 같이 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돌콩을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혼합 그 특별 경주에서는 돌콩에게 졌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 경주를 보면 진로가 막혔어요. 마지막에 좀 진로가 막혔는데 그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밀린 것이지 제어를 안 했다면은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1번마 청담도끼와 4번마 돌콩 이 두 마리의 능력을 비교했을 때는 1번마 청담도끼는 오늘 게이트도 잘 뽑았고 돌콩보다는 한 수 위의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번마 청담도끼는 꺾을 수 없어요. 요거는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청담도끼를 웬만하면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4번마 돌콩이 깜빡이로 팔린 상황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필이 2월 25일 경기에서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렸을 때 강민이 굉장히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깨졌어요. 하지만 직전 경기는 1번 게이트가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강민이 노렸습니다만 오늘은 4번 게이트라는 거예요.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이 있죠. 그래서 4번마 돌콩의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액면은 1번, 4번 같지만은 1번, 4번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의외로 지금 숨겨진 복병들이 많이 포진된 편성입니다.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4번마 돌콩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청담토끼를 배당팔의 머리로 인정하더라도 4번마 돌콩의 깜빡이는 안 봅니다. 후차권에선 중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될 것 같아요. 7위권, 8위권 한 마리, 그 다음에 한 5위권, 한 5, 6, 7위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 갑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그런 인기마 완전하게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두 방, 1번마 청담도끼를 인정하는 순간 딱 두 방 압축 승부 막건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도 때리고 받치는 막건을 한 7대3 비율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닙니다만은 압축해서 승부 막건을 때리면 파괴력 있는 한 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10경주는 중배당 승부 막건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강빈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원래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데 고배당이 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는 항상 불안한 인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인기마가 보이는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하는 이유, 역시 인기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를 뚫어놓고 나올 마필이 9번마 포모미션이 되겠죠. 9번마 포모미션과 4번마 돌아온 난리, 그리고 2번마 브로드웨이신,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거고요. 그리고 뭐 8번마 천행이랄지 이런 마필도 적당히 좀 바람을 불 것 같아요. 그런데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들 못 믿는 말이에요. 다들 못 믿습니다. 9번마 포머미션이라는 마필은 이거는 참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요. 작년 2월 4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삭제, 미련을 두지 말자,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고, 3월 4일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마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받치는 막건밖에 강민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죠. 인정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4번마 돌아온 난리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배달을 째려보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강민이 내린 결론은 능력마가 아닌 거예요. 1월 7일 경주에서 인기 1위 팔렸을 때 꺾었죠. 그리고 2월 11일 경주에서도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이 돌아온 난리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2위로 팔렸는데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이 마필도 최대 약점이 있죠.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선두권이 조금만 빠르게 흘러가면 그냥 쫓아가다가 깨져버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오늘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입니다. 돌아온 난리가 자력 추입을 장담할 만한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2번마 4번마 돌아온 난리도 여기서 못 믿는 거고, 안쪽에 2번마 브로드웨이신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꾸준하게 뛰는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5.4배 압축 막거를 때려먹긴 했는데 순군전 아닙니까? 순군전. 그리고 첫거리 도전. 안쪽 이점이 있습니다만 선행은 어려워요. 지금 선행을 노릴 마필이 의외로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뭐 천행도 있고 포머 미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미스탱고도 머스탱 스트롱도 빠른 마필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선행을 갖다가 최근에 좀 쫓아가는 전개로 주행 습성을 변경한 마필 중에도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복병도 있고요. 자, 지금 이번 경주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로 강민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 실전 막건으로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이 5번마 브라이트 캣도 강민은 계속 미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 조만간에 한번 999 폭탄 배당을 터뜨릴 거예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이게 거의 깡바닥에서 날라오는 그 추입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그 로켓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뒤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어요.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기승기수도 교차가 됐고, 또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 못했고, 선두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쫓아가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만은, 이 5번마 브라이트 캣이 오히려 14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고요. 요거 한번 조만간에 사고 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고 칠 마필이고, 그 외에도 강민이 예전에 또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관리 마필도 있고요. 자, 마지막 경주는요, 인기마 싸움이 아니에요.
인기말 다 부러질 수 있어요. 다 부러지면서 크게 대박 배당도 엮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저배당 승부는 죽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 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면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마지막 11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3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